안녕하세요. 책무구조도 작성 및 실효적 내부 통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PwC 컨설팅 박현출 파트너입니다. 아마도 최근에 다양한 금융사고로 인해서 전 금융업권에서 새롭게 발효된 또는 개정된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리고 백그라운드 하에서 각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관점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아젠다를 이제 제가 준비했고요. 논의 배경 및 지향점, 왜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배구조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책무구조도, 정립 및 내부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그 결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논의 배경 및 지향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2, 3년 동안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금융사고를 전 업권에 걸쳐서 겪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부 통제 또는 뭐 준법, 내부 감사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금융사고는 금융업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에 대한 불신까지 자초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금융당국 쪽에서는 결국 지배구조법상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이제 책무구조 관련된 내용들이 될 거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내부 통제 관련 책임과 의무 부여 그리고 중대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고도화 요구로 이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이제 국내 관련된 개정 동향을 이해하기 전에 최근 도입된 제도의 어떤 벤치마크가 됐던 영국에 있는 SMCR 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MCR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Senior Management Certificate Resume로 표현됩니다. 사실 이제 과거 영국 당국 역시도 상당히 많은 이제 금융사고를 겪은 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여러분 보시는 우측에 금융행위 감독청이라고 얘기하는 FCA에서 이러한 어떤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러한 SMCR 제도를 마련했고요. SMCR 제도의 큰 카테고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 책임, 그러니까 accountability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결론은 이제 금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책임자에 대해서 명확히 함으로써 감독기관이 실제 금융기관 내 책임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와 더불어서 duty of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실제로 그 책임 또는 책무를 수행하는 입증 책임자로서의 그 실제적인 듀케어 측면의 두 가지의 사항을 기술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국내에 소개되면서 이른바 리스판시빌리티 맵이라고 얘기했던 책무 체계도 그와 관련된 책무 기술서로 요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제도는 뭐 실무 아니면 어떤 특정한 팀장 레벨 정도가 아니라 시니어 매니저 실제적인 어떤 고위 간부, 실제로 보시면 아마 대부분 이제 임원급 이상이 되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분에게 이제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의 원칙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개인에 대한 책임성 강화 기반의 규제에 변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이제 벤치마크해서 국내는 이제 지배구조법 상에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새로운 어떤 법적 리퀘어먼트가 도입됐죠. 첫 번째가 이제 책무구조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령 준수라든지 건전 경영,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에 관련된 내용들을 각 해당 임원별 책무구조를 명시하게끔 했고요. 더불어서 명시된 책무에 따른 실질적인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 기준에 대한 효과적 작동을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되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CEO, 대표이사는 이러한 내부 통제의 총괄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한 역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오버사이트 또는 궁극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책임성 강화와 더불어서 이러한 관리 의무에 대한 신분 제재뿐만 아니라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는 책임을 경감 또는 이제 면제하는 이런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고려 사항들은 결국은 특정한 금융사고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그 어카운트빌리티에 대한 측면에서 실제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하시는 특히 이제 업무 집행 책임자로서의 나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실질적인 어떤 내부 통제 관리 의무 준수를 위한 나의 역할과 중점 관리 대상은 무엇이고 특히나 이제 여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사회에 대한 오브사이트에 대한 역할, 또 그와 관련된 소관 부서 내 내부 통제 절차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종국적으로는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어떤 에비던스라든지 근거, 자료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면 책무 구조들을 어떻게 정립하고 구체적으로 내부 통제를 관리하기 위한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크게 이제 저희가 고민드리는 또는 아마 고민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규제 기관의 실한 새로운 변화 요구에 따라서 이 책무 체계도를 작성해야 되는데 사실 책무 체계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구조도와 거의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어떤 책무 체계도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어떤 그 대부분이 아마 임원급이 되실 텐데요. 업무 집행 책임자로서의 명확한 R&R에 따른 그 책무를 이제 부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이사 이하 각 임원들은 소관 영역에서 실질적인 어떤 관리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 사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제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실효성 있는 어떤 운영 체계를 하기 위해서 근본 이러한 어떤 책무 구조와 관련돼서 선제적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대한 정립이라든지 운영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사회에 대한 내부 통제에 대한 권한 또는 어떤 지주 관점 또는 계열사 관점에 대한 상당히 주의 관련된 내부 통제 강화나 모니터링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책무 체계도 책무 기술서를 작성 또는 어떤 정립하기 위한 스타팅 포인트로는 한 3가지 정도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안 상에서 요구하는 작성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우선 필요합니다. 실제 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작성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금융기관에서 그 작성 대상자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선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책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있고 이러한 책무에 대한 실질적인 작성 대상자에게 기속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어떤 중복과 누락과 공백 없는 책무를 정의하고 각 업무 집행 책임자별 정확한 책무 배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국 업무 집행 책임자, 그 자연인이 되겠죠. 별 상세 책무 기술서가 작성되고 그와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관리 조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지금 최근에 개정 금융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시행령 상으로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보시면 임원의 직책별로 지금 말씀드린 개정된 금융지배구조법 그리고 상법, 형법, 금융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해서 실제 책무를 배분한 문서를 책무구조도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고요.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들은 아마 시행령 산하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법들을 열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정의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구성 내용은 첫 번째 지배구조법상 얘기하는 임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사 또는 감사, 집행임원, 업무 집행 책임자 등을 작성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 각 작성 대상자별 법령에 근거한 책무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예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는 업무, 예를 들어서 이사회라든지 대표이사,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우리 흔히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정 책임을 지정하는 업무에 관련된 책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고유, 겸업, 부수 업무 등 영업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권, 그리고 증권업, 보험업,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인더스트리나 업종별 특정을 가지고 있는 업무에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책무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행하는 이른바 경영관리 관련 부분에 대한 업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략기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뭐 등 브랜드 등 건전성 관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작성 대상자별 책무에 따라서 실질적인 그 책무에 대한 수행을 위한 내용들을 이제 관리 조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임원의 관리 조치의 유형으로서는 기준을 수립한다든지 그 기준에 대한 수립 및 점검, 그리고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또 시정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또는 징계나 징계 요구 또는 특정한 사항이 이슈가 될 때의 보고 및 공유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페이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책무 구조를 정립한다는 의미는 우리 회사에 있는 실질적인 어떤 작성 대상자를 선정하고, 아까 제가 세 가지로 열거드렸던 그 책무에 대한 관련된 업무에 따라서 책무를 배분하고, 각 배분된 임원별 책무에 따른 관리 조치를 부여하는 요 세 가지의 활동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무기술서를 작성하기 위한 이제 주요 고유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내규라든지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무 분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요한 부서의 인터뷰 또는 어떤 사례 기반 또는 고위험 업무에 대한 식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책무 구조도 또는 책무 명세서에 대한 초안들이 아마 작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작성된 초안에 따라서 때로는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R&R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특정한 어떤 내부 통제의 중복과 누락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선 고려될 수 있도록 바라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예시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 책무기술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책무와 관리 조치가 아마 핵심이 될 거고요. 이러한 책무를 정의하기 위해서 작성 대상 임원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직무, 그리고 직무에 근거한 제가 세 가지의 범위를 말씀드린 것처럼 책무가 정의되어야 될 거고요. 각 책무에 따른 관리 의무 조치 또는 관리 조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 예시를 보시면은 리스크 관리 본부장이라고 하는 CRO님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연인에 대한 이분의 땡땡땡, 뭐 홍길동 이런 분이 되실 것 같고요. 실제 이분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무 중에서 세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역별 책무를 정의하고 각 책무에 관련돼서 기준을 수립하고 점검한다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슈가 있을 때 이슈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고 개선 요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하다면 차상위권자에 대한 보고라든지 교육 및 훈련 등 아주 구체적인 내부 통제나 위험 관리 관련된 이제 관리 조치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를 우리 국내 금융기관들 저희가 많은 작업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체계들은 결국 탑다운과 바텀업의 이제 조화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CEO가 하셔야 될 우리 전사 단위의 통합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할 거고요. 이러한 전사적인 전사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임원에 관련된 책무와 구체적인 관리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임원에 관련된 책무와 그 내용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융 당국의 어떤 제출에 의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임원 또는 이제 업무 집행 책임자가 관리 조치를 하기 위한 활동들의 대부분은 휘하에 있는 뭐 부서장 또는 어떤 팀장, 그 위에 관련된 실무에 관련된 내용들과 당연히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통제의 실효적 작동이나 부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 책무구조 정립을 통해서 R&R이라든지 기준 마련이라든지 실질적인 내부 통제에 대한 설계나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이러한 갈등들이 실질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 내로 이런 탑다운과 바텀업의 조화가 필요한 업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어떤 부여하는 책무는 중복과 빈틈없이 부여돼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가 금융기관이 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 거고요. 그 업무와 관련된 내부 통제의 리스크 범위들을 이렇게 범주화시키고 관련 법규라든지 내기와 매핑을 하셔서 핵심 내부 통제 상에서의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동일한 어떤 책무라 하더라도 1차 선상 그리고 2차 선상 때로는 3차 선상에서 각각의 행해야 될 업무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 업무들을 각각의 매핑해서 1차 선상에서 그 책무에 대한 충분한 어떤 듀케어를 하기 위한 활동들도 필요할 거고요. 또 세컨 디펜스 라인에서 해주셔야 될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뭐 더더 디펜스, 예를 들어서 내부 감사 쪽에서 하셔야 될 이 내용들을 플랜 2C 관점으로 충분한 어떤 상세 관리 조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누락이라든지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각종 금융사고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러한 중복성이라든지 업무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점검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이 법안의 취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금융사고가 나타났을 때 실질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러한 관리나 실제적인 실행 노력들이 추후에 duty-of responsibility 측면에서 어떤 듀케어의 에비던스로 남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책무 구조도 그 자체를 보게 되면 각 임원, 특히 업무집행 책임자가 해야 될 흔히 말하는 책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은 실질적인 그 책무에 대한 이른바 듀케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떠한 관리 의무 조치를 취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고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이 영국의 예시긴 하지만 국내와도 이제 거의 유사한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제도 장치를 만들었고 관련해서 실제 어떠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체크라든지 시정에 대한 노력을 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보고라든지 다양한 어떤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활동까지도 포괄을 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무 구조 관련된 여러 가지의 논의들이 많은 것 중에서 흔히 이제 UBS 자산 운영의 판례들을 찾아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영국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한 지가 한 6, 7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여기 존 퍼리지라고 하는 이 CEO에 대해서 영국의 FCA가 제소를 했지만 UBS에 있는 내부적인 실제적인 시스템이라든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위험 관리에 대해서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고 자료에 대해서도 매우 높고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했으며 특정한 통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지체주 시정을 했고
준법 강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한 노력을 취했다는 결론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실제 혐의가 없음을 밝혀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 대한 제도를 레슨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초도의 어떤 16년 도입 이후에 현재까지 많은 논의가 있은 과정 속에서 결론은 책무구조 자체가 아니라 사전 소통을 통해서 임원들의 책임인식도 제고, 그리고 구체적인 통제, 조치 이행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도 이제 2024년 아마 7월부터 이제 실제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아마 전 금융업권에서 각각 6개월 단위별로 책무 체계도와 실제 이제 책무 기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펙티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항에 따라서 결국 우리 각 금융기관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보면 어쩌면 기존의 다소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영업 성과 중심의 활동에서 근본 지배구조법, 책무 체계도 도입을 통해서 하는 내용들은 내부 통제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그냥 It's not my job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 뭐 내부 통제는 특정 부서의 일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컴플라이언스를 넘어서서 각각의 업무 집행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책무와 관련된 관리 조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서별 구체적인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 활동을 실효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측면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게 전사적 실질적 차원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페이퍼성으로 이루어지는 책무 구조도라든지 책무 명세서를 떠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실질적인 운영점검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 또한 없다.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선상에서 각각의 내부 통제 역할을 수행하시고 이미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 조치들을 합리적 조치 등을 취하신다면 충분히 입증 가능하고 그와 관련된 특혜를 통해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제재에 대한 감경 또는 어떤 면책의 요건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도와드리다 보면 이 톤 애트 탑의 인식은 확실히 제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CEO뿐만 아니라 전 임원, 업무집행 책임자 뿐만 아니라 부서장, 팀장 단위의 전체적인 어떤 톤 애트 탑이 형성되는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제 성과라든지 문화 혁신까지도 아마 이루어지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책무 체계도 관련된 입법 또는 어떤 시행령 감독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신과 동시에 여러분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전사 차원에서 한번 내부 통제를 점검하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는 담지하고 그러한 것들을 전사 관점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어떤 하나의 시발점으로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소개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